신천지가 최근 정통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교 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 교단이 수습 전권위원회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가방사업가로 변신해 특별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탤런트 정주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후원이 위축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출판사 에디터가 엄선한 올해 꼭 읽어야 할 기독서적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최근 들어 대외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란 주장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위장 설문조사, 정통교회 잠입 등 비교적 어두운 전략으로 포교 활동을 했던 신천지가 최근 들어 그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통 교계 단체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이만희 교주를 총회장으로 불러달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략에 일각에선 신천지가 정통교회보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통교회가 우리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이때 신천지가 이를 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을 거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천지는 아직도 잠입 포교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말 그대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교회와 차별화된 또 다른 하나의 기독교라는 것을 그리고 당당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공세를 강화하는 것. 신천지의 올해 표어는 일곱째 나팔 흰무리 창조 승리의 해입니다. 지난해 표어와 비교했을 때 흰무리 창조란 단어만 추가된 채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비슷한 표어를 내걸며 신도들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건 신도의 세력도 예전만 못하던 걸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신천지 신도의 누수 현상이 시작된 걸로 파악됩니다.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하지 오래된 사람들은 누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옛날같이 그렇게 그런 신천지의 어떤 그 막 결집이라든가 그리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천지가 국내 정통 기독교 교단 중 하나란 인식을 심기 위해 애를 쓰는 만큼 정통 교회들도 이에 맞춰 신천지의 이단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벗어난 신도들이 다시 정통교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가 양측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엔 비대위 측에서 김수원 목사 등 3명, 명성교회 측에서 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장로 등 3명이 참석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수원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구 임원들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서울 동남노회 파행은 단순한 임원 선출의 절차 문제가 아닌 명성교회 사태로 인한 것이라며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임을 고려해 좋은 중재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총회 재판국에선 지난 10월 정기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김수원 목사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권에 대한 재심은 연기됐습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연기자로 활동해온 탤런트 정주은 씨. 2013년 돌연 가방사업가로 변신한 정 씨는
전 세계 고아들을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시작한 사업이 특별한 소명이 된 사연, 여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탤런트 정주은 씨. 아이를 갖기 위해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갖던 중 우연한 기회로 가방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침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어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가죽은 어떻게 사지? 또 공장은 어디 있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가죽을 사서 그 공장도 서치를 해서 그냥 무작정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심플한 가방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만들어 달라고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방 브랜드 토브는 생각지도 못하게 큰 성장을 하게 됐고 정 씨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정 씨가 수익금 절반을 고아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소망교회에서 DTS 예수전도단 제자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비전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받은 비전이 고아에 대한 비전이었었어요. 고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려면 뭔가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야겠다. 나중에 제가 무언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의 수익의 50%는 고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7년 토브는 월드비전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지난해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지역에 에이즈 고아들을 돕는 움블로지 아동돌봄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정 씨는 토브의 뜻이 히브리어로 선한, 아름다운 일이라며 이 뜻대로 토브가 앞으로도 선한 사역에 사용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토브가 정말 많은 고아 아이들을 살리고 또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냥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최근 한국선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교사 후원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사 10명 중 7명은 재정을 이유로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선교사의 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교사들의 37.9%는 지난 3년간 선교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교비가 증가한 선교사는 전체 34.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교단체의 재정 현황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150개 단체 중 지난 5년간 전체 지출이 증가한 곳은 29.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3.5%는 지출이 감소했고 27%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은 선교 현장에서 계속 들려오던 재정적인 어려움이 통계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선교비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선교사들도 1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10명 중 7명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새해 들어 독서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기독출판사 에디터가 추천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가 확산된 이유를 집중 조명합니다.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회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역사적인 사례가 풍부하게 담겼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도록 돕습니다. 편지 형식의 책인 덕과 성품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로렌스라는 아이에게 15년 동안 쓴 편지가 수록돼 감동을 전합니다. 편지에는 자비와 인내 등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14가지 덕목이 설명됐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로마의 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가르쳐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침서가 될 만한 책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저자는 교사의 롤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며 그분의 영성을 가질 때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책은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팀 켈러 목사의 답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탁월한 논리로 풀어내 비기독교인에게 선물해도 좋을 책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목회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교회 표지판 때문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장로교회 저스틴 호크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 표지판과 관련된 시위와 훼손 행위로 교회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의 한 장로는 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알렸고 다른 부분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호크 목사는 교회와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가장 좋은 길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흑인 여성 장관을 오랑우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현직 상원 의원이 법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 법원은 로베르토 칼데롤리 상원 부의장에게 명예훼손과 인종차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칼데롤리 의원은 농담이었다며 무마하려 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인종차별 혐의의 가중처벌을 적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출신의 키엥게 장관은 이탈리아 역사상 첫 흑인 출신 장관으로 재임 중 다수의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으며 순환을 겪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닐 맥도프가 배드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작품에서 활약한 맥도프는 신앙 때문에 2010년 ABC 방송의 스칸드럴 시리즈 출연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프는 30년간의 연기 경력을 쌓는 동안 거의 대부분 배드신은 찍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복받은 남자라며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 산림, 눈, 환경연구소는 내주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다보스 일대를 비롯해 알프스 산악 지역에 최고 단계의 눈사태 경보를 내렸습니다. 스키 리조트가 많은 다보스와 그린델발트, 엥겔베르크 등 알프스 일대 지역엔 최고 단계인 5단계의 눈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발고도 1800m 이상 지대는 쌓인 눈의 상태가 불안정해 큰 규모의 눈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위스 기상당국은 앞으로 30에서 50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17일에서 18일에 열립니다. 7개월여 만에 재가동되는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핵담판을 준비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때마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웨덴 방문길에 올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북미 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은 4%로 전분기 3.8%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실업률 역전은 최근 뚜렷한 미국의 고용 상황 개선세와 우리나라 고용 부진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술 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1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은 당시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외쳤다는 점에서 세계 독립운동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위원회는 강연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제일교회가 오는 21일 교회 본당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세미나를 엽니다. 매년 3.1절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려온 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에겐 3.1운동 100주년 특별 예배 순서와 설교문, 독립선언서와 해설서, 옛 애국가 악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신천지 교리 반증 동영상을 만드는 윤재덕 전도사와 성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종말론 사무소를 통해 신천지 전문 상담에 나섰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면 윤 전도사와 성도들이 상담해주는 방식입니다. 윤 전도사는 상담 계정을 만든 뒤 많을 땐 하루 수십 건씩 상담이 쏟아진다며 유튜브 채널 제작에도 힘을 보태 성도들이 신천지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실화를 담은 책 믿음의 세대들이 체코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추가 번역본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이 책은 3대에 걸쳐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책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